빨리 하시라고. 이거 빨리 하시라고. 정확하게 들어. 네가 지금 모르잖아. 얘기를 해야 내가 가라앉아. 실시간 죽여버릴 거래. 예.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폭행, 이 어떤 협박 같은 얘기도 있지만 폭행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뭐 팔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뭐 뒷목이라든지 멍자국하고 상처들이 지금 있고 이게 변호사들이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쯔양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첫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2번씩 맞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얼굴은 안 때렸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몸을 때렸는데 세상에. 얼굴만 안 때렸군요. 얼굴만 안 때리고 몸을 한 4년간 매일 맞았다 하고 직원들 앞에서 맞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알려지니까 각종 SNS에는 쯔양이 예전에 과거 방송 진행할 때 저기 팔에 지금 상처 같은 게 있죠. 멍자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밴드 붙였는 팔에 붙인 자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도 했는데 막 그때는 아마 팬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요리하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폭행의 흔적이었다 지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뭐 녹취에서 좀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제가 미리 우리 가족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깜빡했네요. 예.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오늘 쯔양 씨의 워딩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그랬던 부분이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잖아요.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도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게 이제 초반에는 아예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4년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긴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견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다 보니까 뭐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고 협박도 자주 당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현상은 상습적인 폭행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자기 비하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안 맞으면 불안해요. 맞으면은 오늘 하루 할당량 채웠다고 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때리는데도 다 내가 잘못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자책감을 하는데 장기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 아내들의 소위 매맞는 아내 신드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가히 참 저런 행동을 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참 기생충 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남자친구란 자에게 제발 이제 좀 그만 헤어져 주면 안 돼? 나 좀 떠나주면 안 돼? 사정을 했답니다.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대요. 자, 그 이후 그자의 행동은 더 극악해졌다는 거죠. 더 들어보시죠. 협박 문제도 정말 많이 오고 이제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직원들에게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이 아직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말이죠. 어제만 해도 쯔양 씨가 구독자 1,000만이 됐다고 그 기념으로 2억 기부를 하고 그랬던 양반이 지금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쯔양 씨가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내지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을 갖고 있었던 것 더하기요. 공권력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경찰이나 어딘가에 신고를 했었을 때 내가 거기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긴 시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교제폭력 당하는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신고해봤자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신고했을 때 확실하게 구제 나를 구해줄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쯔양 씨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서 떠나달라고 얘기도 했답니다. 예,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라는 자가 했다는 말이 네가 번 돈 그거 나 때문에 방송 시작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번 돈도 내 돈이고 앞으로 번 돈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전하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연락을 끊었더니 이 찌양씨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빠고 직원들 가족들에게도 너 가족들도 해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들한테 없는 사실까지 이 지어내서 이 또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고 그걸 빌미로 또 유튜버라는 그 사람 몇몇들도 찌양씨 과거 문제를 빌미로해서 또 돈을 뜯어낸 거예요. 다만 이제 찌양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튜버들에게 건네간 돈은 직원들이 해결한 거라 본인은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정말 모든 이 죄악의 출발,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소를 했습니다. 범죄가 꽤 많죠. 뭐 강간, 상습 폭행, 뭐 협박, 상해, 공갈 뭐 등등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인데 스스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고 형사 사건은 지금 종결된 상황입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에 수천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 저희가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뭐 일부러 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들 간의 어떤 통화 녹취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면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그 사건을 배당받아서요. 이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답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고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찌양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찌양이 지난 4년여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4년에 걸친 폭행 피해를 녹음한 파일만 3,000개가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찌양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40억 원이 넘는 돈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전 남자친구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찌양의 이런 과거를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아무런 그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은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곧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